오히려 복잡하니까 더 괜찮은 모델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디의 김석현입니다. 요즘에 AI 관련된 컨텐츠들을 몇 개 다뤘었는데 특히 나노바나나와 나노바나나 프로를 다뤘었어요. 이 두 가지가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라고 할 정도로 너무 기능이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뤄서 이런 기능들이 되고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좀 그려낼 수가 있고 렌더링을 얼마나 잘 뽑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렸었죠. 근데 제가 그 렌더링을 뽑을 때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가지고 많이 뽑았어요. 왜냐면 모델링이라는 그 바탕조차도 없으면 AI가 정말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는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맞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AI에게 의존해서 기본적인 틀도 없이 만들어 버리면 정말 알 수 없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결국 필요합니다. 근데 또 모델링 만드는 게 시간이 많이 들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mesh.ai 그냥 mesh라고만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이 사이트를 볼 수가 있죠. 사실 건축에 아주 특화된 사이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캐릭터에 더 특화가 돼 있어요. 왜냐면 이 3D가 인식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모델링이 기본적으로는 이 사이트 이름도 메쉬인 것처럼 이 메쉬 재질로 해서 이렇게 비정형으로 빚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건축에서는 깔끔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면들이 많죠. 오히려 그렇게 떨어지는 면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이런 좀 형태가 복잡한 걸 만들 때 더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나 캐릭터 같은 거는 모든 면이 곡면이다 보니까 오히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구현할 때 더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건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 사용자들이나 이 메쉬에서 오피셜 계정이 만든 모델링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건축적인 요소, 이런 성탑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물탱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만든 걸 볼 수가 있죠.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보면은 여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재질을 입힌 걸 볼 수가 있죠. 재질도 저희가 입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재질을 넣어줍니다.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건축에서 많이 쓸만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배경 건물이 될 만한 거 이런 것들 이런 성당과 같은 조금 복잡하게 생긴 건물이라든지 이거 실제로 모델링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 메쉬를 사용하면은 사실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5분, 10분도 작업하는 게 아니라 얘가 연산하는 걸 약간 기다리는 정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진짜 좋습니다. 캐릭터도 다 곡면이고 가구도 보통 다 곡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 소파라든지 의자라든지 뭐 마우스 이런 것들 다 곡면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건축물을 만드는데 뭐 기능이 너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치만 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식 건물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생긴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예전 건물들을 만드는데 좀 더 특화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요금제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면은 100 크레딧을 줍니다. 100 크레딧을 주면은 한 번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모델링을 생성할 때 10 크레딧 정도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100이면 10번 정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가입하셔 가지고 내가 평소에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 이거 옛날에 만들려고 했는데 모델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었어. 아니면 이 가구, 특정 가구 브랜드에 있는 그 제품을 사용해서 넣어서 인테리어 렌더링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됐다. 아니면은 우리가 좀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외부 광장에 반드시 조형물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조형물을 만들고 싶었는데 모델링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셔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난 좀 본격적으로 사용을 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 구독하면은 이 크레딧을 10배를 더 줍니다. 그럼 한 달 기준으로 이미지 100개 또는 모델링 100개 가까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프로 구독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이렇게 바로 떠 있는데요. 이미지에서 3D로 만드는 거 또는 이 글자 내가 타이핑 프롬프트를 넣어 가지고 3D로 만들어 주는 거 또는 이제 텍스트를 써서 이미지로 만들어 주는 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3D로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미지 투 3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지를 특정 제품 있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유명 브랜드 소파라든지 유명 브랜드 의자 이걸 꼭 넣어야 된다. 아니면 이걸 넣는 게 이 공간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와서 넣어주시면 3D로 바로 바꿔줍니다. 다만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 때 우리가 그 이미지가 좀 깔끔해야 돼요. 그러니까 뒷배경이 좀 하얗게 되어 있다거나 하는 이런 PNG 이미지라던가 이런 깔끔한 이미지가 좋은데 그런 건 사실 제품 사이트에 가면은 대부분 받을 수가 있죠.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프롬프트로 설명을 해서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는 이렇게 텍스트 투 이미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한 번 생성할 때 4가지 정도를 한 번에 생성을 해주거든요. 제가 이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이렇게 4가지, 같은 프롬프트 넣었을 때 또 이렇게 다르게 4가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3D로 바꿔주는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를 당연히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쓸만한 것들만 이렇게 남겨왔어요. 보시면 뭐 3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로 흰색 짧은 털의 소파를 만들어줘 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파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 하는 거를 가지고 이미지 투 3D 이렇게 이것만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혹시 사진 없이 그냥 한국에 위치한 서울시청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넣어봤는데 사실 서울시청의 이미지라고 AI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더 가까워서 이번에는 제가 이미지를 직접 넣어줬습니다. 이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다 인터넷에서 서울시청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들을 다운받아가지고 5장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장을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장에 가장 괜찮은 이미지를 찾아내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미지를 3D로 바꿔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 이미지를 넣고 나서 여기 첨부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어느 정도 해서 프롬프트를 같이 넣어서 만들어줬고요. 여기서 뭐 서울시청 이것과 가장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해가지고 이미지 to 3D로 해서 또 생성을 해봤고요. 이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또 뒤에서 생성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이 3D가 메쉬 재질 같이 이렇게 구멍이 막 나 있는 것들을 좀 구현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쉬 재질의 검은색 의자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걸 3D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테스트 결과가 여기가 메쉬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됩니다. 이 구멍을 다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해주지만 어느 정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 깔끔한 메쉬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메쉬가 들어가는 이 구멍이 많이 이렇게 뚫려 있는 개체를 만드는 건 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프롬프트도 한번 작성을 해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 의자 만들어 달라고도 했는데 검은색 톤과 프레임 이렇게 재질을 조금만 더 명시를 해주면 좀 더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프롬프트가 굉장히 길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800자까지 쓸 수 있죠. 그냥 길게 써서 더 자세히 써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특징을 집어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퀴가 꼭 달려야 된다. 아니면 바퀴가 꼭 안 달려야 된다. 아니면 철제 프레임이어야 된다. 아니면 나무 프레임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달라줄 수가 있겠죠. 디테일한 내용을 좀 더 다루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미지 to 3D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to 3D로 가져가 주시면 여기서 어떻게 제너레이트를 할 건지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AI 모델을 선택해 주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메쉬 6가 새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전에 메쉬 5를 쓰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 크레딧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메쉬 6를 쓰면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보니까 크레딧이 20씩 사용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새로운 버전을 테스트해 보면 더 좋으니까 6로 한번 제너레이트를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너레이트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여기 제너레이트 되는 게 보이죠? 제너레이트 되는 걸 기다리는 동안 제가 아까 만들었던 서울시청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이 글래스타워 이미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용 방법들을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그냥 주변에 있는 그냥 평범한 깔끔한 오피스 빌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모델링을 생성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평평한 쪽 있죠? 이 평평해야 되는 이런 난간들이 이렇게 조금씩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 부분, 이 상단, 옥상 부분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내 본 모델링에 가까이 보이는 건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리메쉬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리메쉬가 있습니다. 리메쉬를 써서 좀 더 면을 줄여보면 어떨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면을 줄였더니 오히려 좀 더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소파나 이런 것들은 리메쉬를 하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건물이었고 처음에 생성된 이 면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면이 440만 개가 만들어졌죠.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무거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줄였을 때 제대로 구현이 당연히 어렵게 된 거고 텍스처는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진에 있던 이 유리 같은 것들, 난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해 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델링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조금 멀리서 보는 우리 배경이 되는 건물로 사용을 해준다면 충분히 사용할 만한 건물이 되었었고요. 이번에 의자가 만들어졌네요. 의자를 보고 그다음 또 서울시청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까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모델링을 만들어 준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아주 완벽하진 않죠.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텍스처에서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텍스처를 한번 넣어주면 되겠죠. 텍스처를 넣을 때 또 크레딧을 조금 사용해 주셔야 되고 이제 텍스처를 넣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서울시청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시청 이미지는 아까 거기서 만들었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가지고 와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오히려 복잡하니까 더 괜찮은 모델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복잡한 모델링이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죠. 우리가 뭐 서울시청 근처에서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청이 저 뒤에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델링으로 만들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이 서울시청 자체도 만들기 어렵지만 이 뒤에 추가된 이 건물을 더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미지 한 장만 가지고 모델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텍스처를 입혀줬습니다. 텍스처를 입힌 다음에 보시면 이런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얘가 뒤를 상상해서 만들다 보니까 뒤가 실제와 거의 유사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에딧 텍스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에딧 텍스처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바꾸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미리 확대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브러쉬 툴이라는 게 있어요. 브러쉬 툴을 가져가서 힐링 툴, 저는 이걸 거의 주로 쓰는데 힐링 툴을 눌러서 여기를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AI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주변이랑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도 또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럼 깔끔하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세이브 투 모델 해주시면은 모델이 업데이트가 됐죠. 이 에딧된 지금 텍스처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크레딧이 따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뒷부분이 좀 수정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도 아직 조금 문제점이 남아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크레딧이 따로 소모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1분 만에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한 5에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했던 게 이런 것들 좀 생성이 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 생성 후에도 약간의 이게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사무용 의자가 다 만들어졌죠. 그 사이에 사무용 의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이 정도면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텍스처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에딧 텍스처를 사용해서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고 가구를 한 가지만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소파 이미지를 가지고 와볼게요. 소파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도 6로 사용해서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만들었던 소파를 이제 3D로 가지고 왔고요. 소파 같은 경우 이렇게 비정형 이렇게 둥글둥글한 형태인 경우는 훨씬 더 또 잘 나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소파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텍스처까지 입히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약간 반들반들하게 나오는데 사실 뭐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은 반들반들하게 안 나오고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소파, 의자 뭐 이런 가구들의 경우에는 레퍼런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AI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더 잘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바닥면도 아주 깔끔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데는 진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 모델링에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야겠죠.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여기서 그냥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스케치업을 쓴다. 스케치업을 쓰는데 2023년 버전 이후의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 GLB라고 하는 확장자 명의 파일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22 이하로 쓴다 하는 경우에는 OBJ로 다운받아 주시면 돼요. 최신 버전에 쓰는 GLB 파일이 좀 더 가볍고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26년 버전 스케치업과 21년 버전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둘 다 사용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역시 최신 버전의 기능이 좀 더 가볍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케치업에서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 스케치업에서 좀 무거운 걸로
이 서울시청 모델링을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스케치업에서 서울시청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선을 숨겼어요. 그래서 이 뷰에서 선을 숨겼기 때문에 이 프로필을 숨겨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거고, 우리가 렌더링 할 때 사실 이 프로파일 선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괜찮은가 싶은데, 약간 멀리 가서 이렇게 배경으로 사용할 때는 충분히 괜찮은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실제 렌더링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렌더링 프로그램 내에서 재질을 따로 조절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거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죠. D5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D5로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질은 이게 각각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유리 따로, 그다음에 뭐 이거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이미지가 이거를 이렇게 쫙 덮고 있는 그런 식으로 텍스처링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변경하는 거는 뭐 반사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금 바꿔줄 수 있고, 이 상태를 거의 유지한 채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렌더링으로 옮기면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 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라이노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을 때 OBJ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OBJ 파일이 라이노에서 잘 작동하기 때문에 OBJ로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고, OBJ를 다운로드 받아서 라이노로 가지고 오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메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다 나눠져서 엄청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렌더링 모드로만 봐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소파도 한번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소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게 모델링이 돼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재질도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구나 뭐 캐릭터 같이 이게 비정형인 개체들 이런 걸 만들 때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제 건축 분야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뭐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같은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을 생성을 해서 또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로 그 렌더링에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면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구를 사용하기에는 바로 렌더링에 사용하기에 충분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약간 뒤 배경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 하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메쉬 이 소프트웨어가 6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더 개발 중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7 이렇게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점점 더 완벽한 모델링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AI를 무한정 AI에 의존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AI를 잘 활용하면 작업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